이제부터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체중 감량이에요. 체중 감량을 하게 돼서 특히 그냥 살을 뺀다라기보다는 내 복부둘레를 줄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의미 있게 개선이 되고, 교과서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감량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몸무게에서 2에서 5% 정도만 감량을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좀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양 언니들은 좀 더 비만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비만하면서 막 턱 수염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 언니들이 PCOS 다이어트 뭐 이런 거에 더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기 때문에 꼭 고수해야 되는 식이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추구해야 되는 운동이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넷 칼로리 인테이크,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 제한만 잘 해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의미 있게 살이 빠지는 걸로 돼 있고, 뭐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된다든지 고단백질 식이를 추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직 연구에서도 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도 꼭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 이런 운동을 해라는 사실 없고, 이제 체중 감량을 먹는 칼로리를 제한해서 했다면 그 체중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병행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을 보통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메포민이란 약은 당뇨라고 진단받은 분한테 의사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하는 당뇨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한테도 좀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 약제의 작용 기전 자체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딱 세포에 붙었을 때 혈관에 있는 이제 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되는 것을 촉진을 시켜주는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과분비가 되거나 남성 호르몬 과잉이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어느 한 부분을 조금은 제거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메포민은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지만 위장관에서 당 흡수 자체를 조금 억제시켜서 위장관 운동 자체를 조금 억제시키는 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좀 종종 나타나고, 처음에는 그래서 다들 설사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울렁거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한테 사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저희 병원 선생님들도 좀 다낭성 난소이시면서 약제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복부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BMI가 높으신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종종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이노시톨 알아서들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신데, 이노시톨을 먹게 되는 원리가, 이 그림은 이제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막에 인슐린이 달라붙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와서 달라붙게 되면 그 세포 안쪽으로 인슐린이 왔다고 막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인슐린 왔어, 인슐린 왔어. 이렇게 물질과 물질들 사이에 이 셀 시그널링을 통해 채널이 열리고 혈당이 쏙 지방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노시톨은 여기 보시면 파랗게 세포막 쪽에 붙어있는 물질들이 바로 이노시톨이에요. 그래서 이노시톨은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할 때 일어나는 셀 시그널링을 담당하는 한 물질 중에 하나라서, 이노시톨을 먹으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인슐린 감수성을 같이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노시톨 사용한 환자군,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뭐 배란 유도 개수나 뭐 임신율 이런 거에서는 결과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미국 브리마켓, 유럽 브리마켓에서 합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바가 있고, 여기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아직 이노시톨은 좀 실험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시톨은 본인이 좀 생리가 불규칙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요즘 어떻게 알고 막 알아서 저희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복용을 막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노시톨보다 더 먼저 챙기셔야 될 거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타민 D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D는 교과서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면 시럽 레벨이 30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바람직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연구 논문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레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도 더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고지혈증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노시톨보다는 걔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니까 비타민 D를 먼저 복용을 하실 거를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 생리 중에 하는 호르몬 검사하면서 비타민 D도 항상 꼭 같이 보는 이유가, 비타민 D는 사실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유산 방지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임신 중에는 아이들 근골격계 발달에도 엄마 비타민 D가 필요한, 근데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라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피검사해보면 거의 30 미만으로들 나오세요. 햇빛을 잘 안 보시고, 햇빛을 봐도 자외선 차단제를 워낙 꼼꼼하게 바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만나면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같은 환자분 초음파 사진 2가지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생리하고 3일째 오셨을 때 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테두리 자궁에서 내막은 노란색, 그래서 두께가 6mm 정도로, 생리하고 이제 내막이 허물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내막이 5에서 6mm 이렇게 얇게 측정된 것이 정상이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노란색 내막이 한 11.7mm로 배란기에는 이렇게 내막이 잘 두꺼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이렇게 세 라인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내막이? 예, 트리플 라인으로 이게 보이면 저희 난임 의사들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막이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 중에 1년에 생리 2번, 3번 해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난포가 잘 이쁘게 자라서 배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플 라인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매달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해야 이 정상적인 내막의 패턴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 4개월에 한 번 생리해요, 1년에 한 번 유도해야, 약 먹어야, 아니면 병원 와서 주사 맞아야 겨우 생리해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부정출혈이 있다고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면, 이건 좀 극단적인 사진이긴 한데 내막이 이렇게 트리플 라인 자체가 무너져 있고 뽀글뽀글 이렇게 낭성 변화라고 해서 시스틱 체인지가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직 검사 살짝 떼서 해보면 한 반 정도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병으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궁내막 증식증을 거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궁내막 암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란을 하게 되면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에 오랫동안 노출이 안 되면 이렇게 내막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시지가 못해서 계속 내막이 증식만 하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 내막의 모양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엔 어떤 병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고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이라면 2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해야 된다. 2달간 무월경이면 병원에 와야 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월경, 무월경인 상태로 병원에 오시면 일단은 생리를 유도를 합니다. 생리 유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배란하고 나서 나오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내막이 프로게스테론에 노출이 되고 나면 생리가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배란 유도를 하게 되죠. 배란이 유도가 되면 일석이조니까요. 배란이 되니까 임신 시도도 할 수 있고, 배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게스테론에도 내막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먹는 배란 유도제는 클로미펜과 페마라가 있는데 지금 많은 병원들에서 아마 클로미펜은 처방을 못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못하고 있어요. 생산 중단이라 요즘에는 거의 페마라 배란 유도제로 배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먹는 약 가지고 반응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시험관 같은 좀 난자를 많이 채취해야 되는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배란 유도 주사를 쓰게 되고요. 이 배란 유도 주사는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딱 성분은 거의 비슷한 한 가지인데, 내하수체에서 난포를 키우는 호르몬 FSH가 나온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배란 유도 주사들은 거의 FSH, 그러니까 난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키워주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배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주사 자체가 난소를 다이렉트하게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 중에 주사를 조금만 용량을 세게 써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자랄 수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정말 과배란이 너무 과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베라니도제는 모르겠는데 주사는 가능하면 난임병원에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만났던 환자분 만나보면 이제 32세 여성분이고 2019년 12월에 결혼하고 한 결혼하고 6개월 뒤부터 주기가 더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드름 증상도 심해지고 그 6개월 사이 몇 킬로 넣으셨나요? 물어보면 5kg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살이 찌면서 복부둘레가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악순환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가장 먼저 체중 감량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체중 감량 사실 실패도 많이들 하시고 체중 감량 할 때까지 임신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무활경 2달로 오셨을 때 일단 생리유도부터 하게 되고 생리유도를 하고 나서 배란유도제를 보통은 드립니다. 배란이 너무 밀리지 않도록 배란유도제를 먹고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오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난포가 잘 자라있지 않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메포민도 추가로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포민도 추가하고 안 되면 이제 체중 감량 조금 더 하실 것을 권유를 하면서 난포가 잘 자란 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제 배란이를 잡아드리면 그래서 배란을 맞추기가 어려우실 뿐이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은 배란을 또 잘 맞추다 보면 1달, 2달, 3달 안에 또 임신들을 또 잘 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 가임기 여성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유병률이 10%로 비교적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내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의학적인 도움만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임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